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종화입니다. 앞에 세 분께서 우리 창원시의 명운이 걸린 여러 가지 현황을 아주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고 또 성의 있게 대답해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 그 인원이 많다고 해서 외면당하고 또 인원이 적어서 요구 인원이 적어서 방치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삶과 연관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의 재난에 대비하는 취약계층 보호와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 그리고 도시 브랜드 관리 정책과 관련해서 시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 담당관님 문봉석 담당관님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어제 부임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여름 극한 더위에 모두가 고생하셨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 폭염과 한파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창원시에서 폭염과 한파 등 기후재난 발생 현황과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 5개년간의 추이를 확인한 결과 폭염 부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부터 2023년 3년간 약 1개월가량의 폭염이 발효되었습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전년 예년 대비 약 2배가량의 폭염이 발생하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 8월 말까지 확인한 결과 일수로는 48일 폭염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네,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이 되고 또 정책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폭염 대응을 위한 조례에 따라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겨울철에는 한파 쉼터와 응급 대피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몇 곳이나 되죠? 예, 관내 무더위 쉼터는 1,0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한파 쉼터는 866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는 실내에 916개소, 야외 쉼터가 86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구청별로 보면 어창구 257개소, 성산구 143개소, 마산 하포구 301개소, 마산 해운구 106개소, 진해구 150개이고요. 무더위 쉼터의 주 이용 시설 유형을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마을회관, 주민센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한파 쉼터도 지금 구청별로 어창구 238개, 성산구 130개, 마산 합포구 274개소, 마산 해운구 89개소, 진해구 135개소로 지정되어 있고, 주 시설 유형 또한 무더위 쉼터와 동일합니다. 네, 그렇게 섬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폭염과 혹한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제 경로당도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 지원을 재난관리기금 활용해서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등록 경로당은 냉난방기 지원을 받지만 미등록 경로당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담당관님 이 문제 알고 계시죠? 예, 미등록 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예, 미등록 쉼터가 제가 지금 봐가고 있는 걸로는 전체적으로 14개소를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진해구에 6개소, 마산 하포구 4개소, 어창구에 4개소가 지금 저희들이 확인되고 있고, 대부분의 거의 한 12개소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허가에 나 할지라도 일단은 우리 창원 시민들께서 사용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방치돼도 될까요? 예, 실제 저희들이
그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무더위나 한파 쉼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재난 포털 시스템 NDMS에다가 저희들이 다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어떤 근거에 그 등록이 된 거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이라든지 다른 재해기금이라든지 어떤 복지기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준을 지정하는 것도 그 쉼터 관리 운영 지침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각지대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시스템이나 제도권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계속 방치가 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미등록 경로당까지 쉼터 지정을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한 지원에 나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근데 예. 거기에 대한 개선의 방법이 전혀 없나요? 그거는 이제 그 실제 이제 운영 주체가 좀 불명확하고 저희들이 네. 이제 시설이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네. 실제 이제 그 건물 자체의 기준이 이제 그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구조가 좀 되어야 되고 이용하는 위치라든지 어떤 그 쉼터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동하고 이제 이 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단체 조례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로 폭염과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 등록에도 예. 기후재난이 확대돼가는 현실에서 또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지만 이건 그냥 구호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이 방치돼서 그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찾으셔서 이게 벽이 그 부서와 부서 간의 벽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이 한 문제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복지여성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산 육아 당사자들은 하나의 창구에서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다양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통합 공공 앱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기존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국장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출산 육아 정책 등 우리 시의 주요 모자 아동 복지 사업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의원님 질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일단 사업들이 많지만 이 출생을 하게 되면 일단 원스톱 신청으로 가능한 사업들이 저희들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아동 수당, 부모 교부 등은 신청률이 거의 한 97%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르고 있고 그 외에 그 아이 돌봄이라든지 손주 돌봄들은 각 개인별로 신청하는데 소득 기준이 있다 보니 어떤 대상 인원 대비에 신청률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사실은 우리 창원시가 여러 가지 정책을 잘 펴고 있어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은 잘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정보에 어두운 분들은 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통합앱을 강조하는 건데 지난 그 2024년 9월에 창원복지재단에서 창원시 출산육아 공공정보 이용 편의성 증진 방안 연구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연구 네. 읽어보셨나요? 네, 정확하게 다 보지는 못했고 의원님께서 관심 가지 부분 몇 챕터별로는 안 보았습니다. 네. 근데
그런 연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일단 원님께서 어떤 취약계층의 여성이라든지 어떤 시민들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앱 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연구 용역을 개인적으로 의뢰를 하신 것 같고, 그 연구 자체는 제가 보니까 어떤 출산이라든지 육아 등의 어떤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어떤 이용자 중심에서 어떤 관점을 분석을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의미에서는 아주 큰 연구 성과로서는 크다고 평가는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근데 저희들이 출생 신고할 당시에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워낙 원스톱 서비스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장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은 저희들이 누락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원님께서 계속 그 주장을 하시는 공공 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실 지자체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는 과정에서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 어떤 지자체별로 좀 폐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단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저희들의 어떤 출산 육아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거의 누락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앱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좀 보류는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간극이 큰 거예요. 지금 공급하는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100%, 90% 이상 그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수요자인 이용자들은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애기 키우면서 그 사이트 찾아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그 출산 육아 가이드가 있고 그게 QR 카드가 있습니다. QR 코드가 있는데 그 코드 자체를 저희들이 병원에 배부를 해서 병원에서 산모 수첩에다 그 QR 코드를 부착을 해주기 때문에 일단 출산 육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보를 몰라서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나 설문을 하면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일일이 우리 창원시에서만 제공하는 출산 육아 정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여성가족부에서도 하고 여러 정보 채널이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해달라는 게 출산 육아 당사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 통해서 어떤 정보는 제공을 하고 있고, 각종 신청률을 볼 때는 신청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님께서 계속 그 어떤 소외계층이라는 하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찾아가기가 불편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도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보니까 복잡하고 한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좀 간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또 개선을 나가도록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아까 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창원시 홍보는 잘 돼 있는데 어떤 정부나 타지자체 사례가 부족을 하다 하니 그런 빠진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이번 기회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얘기 드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건 뭐냐 하면 링크를 걸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링크를 걸어주고 또 약속을 해서 병원 예약이라든지 이런 걸 링크를 한 곳에서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아직 흩어져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거든요.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살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미등록, 아까 우리 재난 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미등록 이제 이게 부서 간의 이제 그 벽 때문인 것 같은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숫자는 14개라고 우리 재난 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창원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준 경로당 있죠.
네. 중경로당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미경로당에 대해서 어떤 관련 법 규정에 맞지 않으니까 일단 경로당 등록이 안 되는 거고, 사실 거기서 어르신들이 계시고 하니 사실 취약하고 불안한 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미경록 경로당의 법적 테두리에 못 들어오다 보니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중경로당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떤 미등록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난방비나 아마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려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을 했는데, 이게 아마 대한노인의 반대로 해서 일단 법안이 보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반대가 아니고 의견의 차이예요. 대한노인회하고 뭐냐 하면 이 중경노당을 대한노인회에 소속을 해달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의견이 아직 조율이 안 돼서 중단 상태에 있어요. 네. 중단 상태에 있는데 관리의 사각지대가는 미등록 경로당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분들이 아직 중경로당으로 인정도 못 받고 미등록이다 보니까 아까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규정이 안 맞아서 지원을 못 해주고, 그러면 우리 창원 복지국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방치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가보면 단지 그 미등록 경로당 자체가 어떤 컨테이너라든지 철고자 열악한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들께서 관할 미경로당 경로당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일단은 가보면 단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있기 때문에 구청에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부서에서도 있던 경로당에 대해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불안한 부분은 의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인근 경로당에 또 이용할 수도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고민들은 계속하고 있고, 아마 정부에서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제화라든지 방안을 아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하기 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먼저 그분들을 좀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진해 같은 경우 구청장님이 에어컨 설치를 해주겠다고 가니까 전기 요금을 못 내서 그게 싫다 그래서 그걸 설치를 못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빈병 수거하고 해가지고 겨울 난방비 겨우 마련하는데 더위는 우리가 좀 참을 수 있다. 근데 참을 수는 있지만 이게 온열 질환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정윤규 푸른도시 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윤규입니다. 네, 창원의 벚꽃은 군항제를 통해 전국적으로 벚꽃 도시로 불리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벚꽃 명소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벚나무의 노령화로 인한 개체수 감소,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벚꽃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보존 정책이 필요한데요. 지금처럼 고사목을 베어내고 단순 보식하는 방법만으로는 장기적인 도시 브랜드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식재된 벚나무의 기본 현황과 주요 관광지 토종 벚꽃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들 관내 벚꽃나무 약 한 35만 5천 그루 정도가 식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토종 벚나무로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한 65% 정도가 30년 이상 된 노령목으로 되어 있고, 최근 5년간 벚나무는 한 43번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병충해 방제라든지 토양 관리, 수종 교체 이런 거에 대한 장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창원시 가로수 조성 관리 계획과 진해 벚꽃 명소 종합 관리 계획을 지금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인 건 이제 진해구청도 단독적으로 하고 있고
푸른 네. 도시 사업소에서도 하고 있으시죠? 네, 그 맞습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아마 올 연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진행 중인 용역의 경우 벚나무의 방제 방안 정도로 그치는 건 아니겠죠? 예, 그 안에는 저희들 관내 가로수 수량 및 활력 조사도 들어 있고, 근데 벚나무의 주요 수종 관리 또 그 갱신 방안도 아마 요 안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종 교체도 좀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창원시에 이제 대부분이 진해에 있지 않습니까? 진해와 창원대로변에 있는 나무들은 대부분이 이제 일본 수종이에요. 근데 제주 왕벚꽃 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 경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 벚꽃을 이제 우리 왕벚으로 수종을 개량해야 된다고 굉장히 이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60그루가 아마 푸른 도시 사업소 그 육묘장에 가 있을 거예요. 가 있는데 이 그 수종들을 좀 더 키우고 나면 한 3, 4년 더 있으면 또 이렇게 끝꽂이를 해서 더 수종을 늘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어떻게 뭐 어제 오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어제 오셔서 아직 어떤 계획이신지 제가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살려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용역 중에 아까 네. 그 의원님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전문가나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의견과 토론을 거친 다음에 그 좋은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용역에 수록해서 완료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양묘장에 가 있는 그 60그루가 굉장히 귀한 수종이거든요. 묘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또 지금까지 들으신 바와 같이 제가 드린 질의는 재난에 대비하는 취약계층 보호와 또 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또 우리 창원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이라고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또 양육 당사자들은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제 현황을 봤으니까 우리 시장 대행님께서 어떤 그 결정을 하실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네. 우리 토종 제주 왕벚나무의 대체 식재와 체계적 관리 보존을 위한 정책 추진 및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 100% 공감합니다.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은 의원님께서 지난번 또 5분 발언 때 말씀하시고 다양한 그 전문가분들 또는 지역 사회분들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저희도 일단은 고령화된 진해 쪽에 네. 고령화된 나무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걸 좀 젊은 나무로 바꾸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외산 문제, 왕벚꽃 나무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좀 시스템, 조례라든지 또는 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크게 세 가지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잘 파악하고 계셨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담당 부서에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 특정 수목을 대상으로 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든가 이런 건 좀 어렵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의성에서는 산수유, 담양에서는 대나무, 그리고 그 경북 봉화에서는 춘향목, 이런 특정 수목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를 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해 벚꽃, 왕벚은 그 우리 창원시 전체의 랜드마크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꼭 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담당 부서와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우리 대행님께서는, 권한 대행님께서는 예. 이 부분을 좀 더 독자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도시숲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품이 있는데요. 네. 우리 식무부서에서는 우리 말씀처럼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창원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1군이 벚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구창원에 대한 산업과 구마산에 있어서의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그 기적도 중요하지만 진해를 위수한 벚꽃이 어쨌든 대한민국의 1군이라고 보거든요. 그리 되면 그것만을 위한 조례를 가지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조례가 단순한 조례가 아니라 어떤 창원의 지속적이고 네,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네. 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그 관내 미등록 경로당이 14개가 있는데 이용자들을 다 합쳐도 인원은 적습니다. 네. 200명 미만이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결국 100만 도시에 200명이라 하면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이 창원 시민이고 고유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분들을 계속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는지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그 권한대행님의 어떤 결정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미등록 경로당 분들 계시는 시민분도 저희 창원 시민의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법적 요건의 문제라든지 법적 요건에 맞지 않다 보니까 또 지원을 또 받을 수 없는 문제라든지 그런 거 법적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적 한계는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법을 갖다가 준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법적 한계는 명확하게 있지만 이제 그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우리 아까 보건복지국장님 말씀처럼 저희들 더 검토해 가지고요 한번 그 괜찮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법적 태도로 인해서 공적인 부분에서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들면은 민간 영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부터 해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의 법적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 육아 그 공공앱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네. 그 복지재단 연구에 따르면 육아 당사자들의 80% 이상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권한대행님께서도 들으셨지만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간극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 간극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 아까 중앙부처에서 5개 운영하고요. 네, 창원시에서 6개 공공 플랫폼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들을 따로따로 찾아가려면 솔직히 힘듭니다. 네. 검색 포털 서비스 가더라도 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일단 새로운 앱을 독자적으로 만드는 거는 이게 비용 문제라든지 또는 새로운 앱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앱이 하나 더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11개 있던 게 12개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자적인 앱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접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표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맨 처음에 우리 뷔페집 들어갈 때 뷔페집 문 하나로 들어가 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것도 11개의 각종 플랫폼이 있고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11개를 안내하는 그런 맨 첫 대문을 하나 만드는 방법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돈도 그리 많이 드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더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가뜩이나 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귀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 부분이었거든. 한 자리에 모아만 주면 된다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대행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실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질의한 3가지 사항은 시민 체감, 복지 형평성, 그리고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공동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의 책임과 정책 의지를 통해 창원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끝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